예를 들면 학교 폭력, 왕따 문제, 디지털 중독에 쉽게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놀이가 부족한 애들은 뇌가 건강하게 발달하기가 힘들게 되죠. 뇌의 발달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히 놀이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회성과 자존감, 질서의식 같은 거를 제대로 형성할 수 없다라고 했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승입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 부모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고 소중한 자녀들한테 더 올바른 멋진 교육을 하시길 빕니다. 제가 볼 때 요즘 아이들은 충분히 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없어서 못 노는 것이 아니고 그 노는 것에 대한 그 가치, 그 중요성을 부모님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놀이는 인간의 본능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되는 것은 놀이를 하고 있을 때나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어릴 때 놀이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노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고 채워져야만 합니다. 자녀한테 밥만 잘 먹여주면 부모 의무 다한 것이 절대 아니죠. 아이들한테 밥만큼 놀이가 소중합니다. 놀이 경험을 충분히 해본 아이들이라면 스마트폰에 푹 빠져버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간혹 아이들이 보여주는 비행 행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폭력, 왕따 문제, 이런 문제는 아이들이 교실과 학원, 집에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닭장 속에서 갇힌 상태로 알만 낳고 있는 그 닭처럼 이 애들도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없었고 그런 친구나 부모가 없는 것이 문제였죠. 놀이를 해서 풀어야 할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은 안 좋은 방향의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중독에 쉽게 빠져들게 되죠. 아이들은 즐겁게 놀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불안감이나 분노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놀이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면서 또한 스트레스 자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더 향상시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놀이는 삶의 축소판이라고 봐야 돼요. 놀이에서도 지켜야 할 법칙이 분명히 있고 간혹 타인과 협력해야만 하고 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러면서 기쁨도 좌절도 느끼면서 그리고 경쟁 힘도 길러주고 또 같이 협동하는 능력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고비가 오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그 와중에 끈기와 인내심도 길러지죠. 또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면서 긍정적인 자기관을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놀이에 완전히 심취하고 몰입하면서 그 몰입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놀이에는 책으로만은 배울 수 없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애들 두뇌 발달에도 엄청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인간의 전두엽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정보들로부터 연관성을 찾아내고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감정, 생각 이런 걸 확인하고 정리해서 욕망도 자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발달해가는 것인데 충분히 놀이를 경험한 아이들은 뇌세포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뇌신경 재생인자 단백질이 계속 더 많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가장 큰 의미 있는 공부가 돼요. 또한 손에는 가장 많은 뉴런이 모여있는 부위가 되는데 뇌의 다른 부분과 그 척수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운동 기능, 평행 감각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고 감정 주의력, 언어 습득과 같은 중요한 인지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놀이가 부족한 애들은 뇌가 건강하게 발달하기가 힘들게 되죠. 충분히 노는 것이 이렇게 아이의 두뇌를 가장 제대로 개발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전혀 놀이답지 않은 한글, 영어, 산수 이렇게 그걸 가리키는 거는 아이가 평생을 활용해야 될 뇌의 발달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놀이연구소를 설립한 정신과 전문의 스튜어트 브라운 박사가 연구한 것을 보면 놀이가 아이의 삶에 얼마나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튜어트 브라운 박사는 26명의 살인자를 연구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살인자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에 충분히 놀이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사는 어린 시절 잘 놀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성과 자존감, 질서의식 같은 거를 제대로 형성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걸 뒷받침하는 연구를 계속 했는데 어린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그룹은 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다른 그룹은 자유롭게 놀도록 했습니다. 쥐들이 다 큰 다음에 고양이 냄새가 나는 물건을 제공했죠. 그랬더니 두 그룹 중에 모두 다 일단 구멍으로 도망갔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잘 놀아봤던 쥐들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탐색할 수 있었는데 놀지 못한 쥐들은 끝까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구멍에서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잘 놀아본 경험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많은 부모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과 놀아줘야지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서 아이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랑 같이 재밌게 놀아야지 하는 그런 즐거움을 스스로 갖추시고 아이와 정말 놀이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놀이는 노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놀이를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제대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교육은 조기 교육에 있는 게 아니라 적시에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적기가 돼서 이제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 스스로 내면의 열등감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그 적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지 못하고 그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이 놀 시간을 뺏으면서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애들한테 억지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로 충분히 즐거움을 맛봤고 자존감을 키운 애라면 때가 되면 자발적으로 공부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면 해야 할 공부도 남들보다 더 놀이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생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공부도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신다면 잘 놀게 해주고 부모 스스로도 아이들 앞에서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소중한 교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잘 이렇게 재밌게 못 노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아들하고 놀 때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좀 재밌게 해줘야지 하는 그 생각을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제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대하고 있습니다. 난 어렸을 때 부모님과 충분히 못 놀았다. 그래서 애한테도 잘 못해준다. 이런 계속 핑계를 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지성인이고 지식을 활용한다면 그런 사람들 관찰하고 그런 사람이 쓴 책도 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노력하신다면 얼마든지 더 멋있는 아이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